해보시는 작품이 일주 김진우 작가, 여기 화가예요. 조선 대한제국까지 화가를 하셨는데, 이분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 무력투쟁을 했던 광복회도 있고, 애국개몽도 있고, 의병투쟁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화가로서 그림으로 이렇게 독립자금을 마련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림, 묵죽을 많이 보시긴 했겠지만 댄잎을 보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단도처럼 보인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일본의 척사를 상징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운 이 댄잎들을 표현해서 대나무를 그리신 김진우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좀 마음 아픈 글이 있어요. 이게 지금 포상장이거든요. 지금 정미의병 포상장이고, 그 다음에 동학 진압했던 포상장이에요. 우리가 포상장 하면 일본인이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은 그렇지가 않고 조선인이 받은 거예요. 그 얘기는 일본인이 조선인을 시켜서 이간질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세 작품은요, 이완용, 데라우치, 순종황제 작품을 연달아 했는데, 우리가 을사오적 이완용 작품을 왜 여기 했나? 그리고 초대총독 데라우치의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들을 여기 전시한 이유가 우리가 한 번 더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전시를 했고요. 내용도 약간 보면 좀 세월을 낚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지금 안중근 의사가 이제 우리가 독서의 중요성 하면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책을 많이 읽어야 좋은 말도 나오고 항상 바른 말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일 텐데, 그 여순 감옥에 계실 때 이 글을 이렇게 쓰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도 보면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해서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글을 여기 여순 감옥에서 썼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울산이 낳은 독립운동가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밤에 사셨던 손후익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독립운동을 본인도 하셨고 가족도 하셨는데, 따님이 심산 김창숙 그쪽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사돈지간이 서로 됐고, 나중에 손은교 여사인데 이분이 심산 김창숙을 굉장히 보필을 잘 하시면서 스스로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밀 편지를 국내외에 30여 차례 넘게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국훈장을 받을 만도 한데 이분이 그걸 거절하셨어요. 나 우리 가족이 모두 다 독립 건국훈장을 받았는데 나까지는 필요 없다, 이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울산 출신이신 거죠. 지금 보신 작품은 긍석 김진만이라는 분이신데, 이분도 화가세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군자를 이렇게 잘 그리셨죠. 근데 이분은 왜 여기 있냐면 우리 광복회 회원이시기도 하세요. 대구에 권총 사건이 있었거든요. 대구 권총 사건이라고 해서 친일 부호에 군자금을 이렇게 받아내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 장인어른이 서우순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분에게 군자금을 좀 내어달라 했을 때 실패한 것 같아요. 그때 권총을 쏘게 되는데 하인이 맞고 퇴각하다가 실패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붙잡혀서 형무소에 가셨던 그런 분이세요. 지금 이 작품은 박상진 의사가 친아버지 있고 양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니까 양부 박시룡의 회감년을 초대한다는 초대장이거든요. 그래서 곽전댁에게 지금 초대장을 보내는데, 내용은 언제 저희 집에 오셔서 회감년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하해 주세요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기가 1910년대 초반이었고 광복회가 결성되기 전이었고, 동지들을 규합해야 되잖아요.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보낸 편지이고요. 그래서 이 이제 내용은 겉으로는 초대장, 그리고 속으로는 이제 동지 규합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곽천택에게 보낸 이 서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임춘식이라는 분에게 보낸 그 초대장도 발견이 됐거든요. 그 편지는 그 병풍 속에 이렇게 넣었었는데 그 후손들이 수리를 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초대장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이분이 심상 김창숙이라고 해서 이분은 그 제1차 유림단 사건을 주도를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 민족대표 33인 하면은 우리가 천도교, 기독교, 뭐 불교는 있잖아요. 근데 그 정작 중요한 의병 활동하셨던 유림들이 없었는데 우리 이제 유림들을 모아서 서명을 모아서 나중에 만국 평화에 올리는 서한을 보내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의 며느님이 아까 손우익 그분의 따님이셨죠. 네,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안전병으로 사셨는데 그 손흥교 여사가 17에 시집을 와서 27살 내 남편을 잃고 평생을 시아버님 이렇게 보필하면서 이렇게 지냈다고 해요. 김구 선생님 이게 총알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상을 입어서 수전증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떨리면서 적었다 하는데 보시면 좀 표가 나나요?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 편에 있는 작품이 현의 살수 라는 이제 내용인데 득수반지, 무족시, 현의 살수, 장부야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현의 살수라는 말이 낭떠러지에서 잡은 손을 놓는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즉 그 20대 때 안중근 의사 댁에서 스승님을 만났었는데 그 스승님이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현해살수라는 말을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평생 좌우명으로 삼으셨고 이걸 이렇게 쓰셨던 글입니다. 이거는 서로군 군정서 영수증이에요. 우리가 군자금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그게 어디로 갈지를 이제 서로 믿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영수증이 있다는 게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박상진 의사도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그 전 재산이 다 사라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조금 나중에 이제 아버님께서 이렇게 찾는데 좀 애먹었고 결국엔 찾지 못했고 이랬었는데 이런 영수증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쉽게 발견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비밀단체이고 하니까 소각했겠죠, 아무래도. 근데 예를 들어서 저런 영수증을 만들게 되면 네. 일본군에게 그렇죠. 들키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라 이게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공연하게 있는지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비밀결사 단체잖아요, 강북회가. 그래서 이게 그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도 소금물로 글을 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볼 때는 불에 이렇게 비춰봐야 볼 수 있어서 결국은 태워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남을 수가 없었고 박상진 의사가 지금 서운등급 3등급인 것도 자료들이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내로 어떻게 1등급을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대한독립선언서인데요. 우리가 기미독립선언서가 3월 1일이잖아요. 그보다 먼저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한독립선언서더라고요. 그래서 1919년 2월인데 이게 음력으로 생각하면 18년 11월이래요. 그래서 무오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오독립선언서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실제로는 그냥 19년 2월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먼저 쓰였다라고 하는데 조소왕이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하고 이게 39인이 이렇게 사인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다 순으로 쭉 적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여기 사진이 여기 있어요. 39인. 사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서명하신 분들의 서간들이 쭉 있고요. 쭉 보시면 되고, 우리 뭐 향토사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수호를 아끼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강용곤이라는 분이신가 봐요. 자전거를 타고 한 30여 년을 연변역사연구소거든요. 그 연변을 다니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발굴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에 의해서 이제 서일 이분도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실제로 이렇게 이름을 드러냈고요. 홍범도 장군도 이분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났다고 얘기를 하네요. 관련 자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이 이토 히로부미 작품이에요. 우리가 박상진과 동지들이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이토 히로부미 작품을 넣은 이유가 아마 그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저격당하기 전에 썼던 글이 굉장히 그 이토 히로부미의 마음을 좀 나타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의미를 들여다보니까 한올 조매화, 차가운 달이 매화꽃 위에 비친다라는 얘기는 어떤 추운 겨울이지만 조만간에 봄이 올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생각에서는 아마 조선을 이렇게 강탈하고 경술국치 이후에 내가 식민지화 했을 때 봄이 나한테는 온다라는 의미로 아마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묘하게 좀 마음이 울렸습니다.